갑자기 상대방 측에서 자기 자식이 아니라면서 발뺌을 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취지에서 가지고 오시는 거냐? 검은 봉지를 덜렁덜렁 이렇게 들고 오셔서 뭐야 이렇게 봤는데 그건 알고 싶지 않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든든 이영준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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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그동안에는 이혼과 관련해서 법과 관련된 좀 주제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사람이나 사연에 좀 집중을 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부정행위 관련해가지고 사연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혼이 끝난 다음에 기가 막힌 좀 일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한테 찾아오신 분은 유부남이랑 바람을 핀 여자의 어머니였어요. 끝나고 한참 뒤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왜 어떤 일입니까 했더니 저쪽 부인이 이혼하고 너무 우울증이 심해져가지고 상간 이혼성 판결문을 가지고 자기 아파트에 다 뿌렸다는 거야. 너무 괴롭다. 우리 딸이 평생 이렇게 저 여자의 괴로움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셔가지고 고소를 하실지 물어보는 거야. 이거 명예훼손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되긴 하는데 저분이 지금 뭐가 무섭겠냐, 어디까지 튈지 모른다, 진정을 시켜드리고 달랬던 그런 사연이 한 번 있었어요. 저는 협의 이혼을 이제 하셨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를 해달라고 좀 찾아오신 분이 계셔요. 저희가 소장을 넣고 양육비 청구를 했는데 갑자기 상대방 측에서 자기 자식이 아니라면서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그 양육비 돈 때문에 자기 애라고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냐, 막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욕을 했는데 상대방 측에서 이제 DNA 검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라 했는데 진짜 친자가 아닌 걸로 나와가지고 진짜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부정행위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보통은 어느 일방이 잘못을 하죠. 바람을 펴가지고 이제 분쟁이 생겼는데 사실상 이제 부부관계는 거의 소원해지고 별거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렇게 바람 핀 경우에 아내분이 또 외로워지니까 거기도 또 부정행위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또 이쪽은 또 유부남인 경우가 있으니까 쌍방 부정행위가 되는 거고 연쇄적으로 막 서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저는 생각나는 것 중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일단은 증거는 수집해야겠다 해서 탐정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애초에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상대방이 있었어요. 그 상대방 만나는 거는 당연하고 다른 사람도 여럿 만나고 있는 거를 알게 돼서 이쪽에서는 이혼 결심을 굳혔죠. 근데 이제 그렇게 탐정을 통해서 한 게 혹시라도 증거에 문제가 될까 해서 상간녀들을 다 만나고 다닌 거죠. 상간녀들이 처음에는 뻣뻣하게 나오거나 부인하다가 당신만 만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충격받고 오히려 그쪽에서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됐던 사건이 그게 좀 기억에 났어. 증거가 가장 중요하죠. 모든 재판은 결국 증거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모아두면 좋은 증거 유형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흔한 거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 폭력의 경우에는 폭력 있을 때마다 경찰 부르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서 접수 기록을 쌓아두는 겁니다. 사이가 원만하거나 남편 핸드폰에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는 우연히 뭐 열어두거나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가서 카톡 같은 거 사진 찍어둔다던가 계좌 번호 같은 거 좀 확인해 둔다던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근데 증거를 받다 보면 이건 좀 충격적이다 이런 것도 좀 있으시지 않나요? 일단은 뭐 현장 사진이 있으면 그 자체가 좀 너무 충격적이죠. 그 자체로 너무 참담하죠. 그렇게 폭력을 당하신 것 자체가. 저는 그 상대방 카톡 내역 같은 거 거기에 보면 알고 싶지 않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되게 적나라한 사진이 있고 지난 밤에 소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특히 불륜일수록 더 노골적이고 더 적나라하고 더 직설적으로 서로 대화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진 같은 것도 막 이런 거는 좀 보기 힘든 경우도 있어서 변호사가 국과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검은 봉지를 덜렁덜렁 이렇게 들고 오셔서 뭐야 이렇게 봤는데 그건 여자 팬티 이렇게 꺼내시면서 남편 정액을 제치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국과수도 아니고 이게 불가능하다 했더니 그럼 국과수에 넣어달라는 거야. 제가 그 너무 그때 기가 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의뢰인분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상대방이 카톡 보낸 거나 뭐 상대방이 어떤 행동한 거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걸 무슨 취지에서 가지고 오시는 거냐.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를 입증하는 자료, 소명 자료가 필요한데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진술을 가지고 오셔서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이거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내달라고 재판부에. 이제 이건 변호사로서의 좀 고충이기도 한데 이혼 소송은 어려운 소송에 속하는 것 같아요. 소송 절차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남자는 굉장히 이제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거 하나하나 뭔가 변화가 생길 때마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저건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이런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이런 것까지를 세세하게 이제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또 이제 감정적으로도 컨트롤 해드려야 되고 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혼 소송이 뭐 이렇게 1년 걸리지만 그 안에 감정도 정리가 되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결국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사자들은 그 안에 이제 갇혀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어떻게 평가되고 상대방의 이러한 행동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자기 객관화도 좀 잘 되시면서 감정도 잘 추스리실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좀 보고 계신 분들은 이혼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이혼 상담을 하면서 드리는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게 맞지만 변호사를 만난 이후로는 이건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일 자체를 저희한테 맡기시는 게 되니까 본인은 일상을 또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게 됩니다. 후회가 남지 않게 잘 준비하고 헤쳐나가시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혼도 큰일인데 이혼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그때 했어야 된다라는 미련이나 후회가 남으면 이게 평생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뭐 이혼하고 나서 후회나 미련이 남지 않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걸 제일 후회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dumba.